예, 특집을 하면 그동안의 타이틀 음악들은 굉장히 좀 긴장감이 높아지는 그런 변동성이 큰 거였는데 이제는 아주 좀 흥분되는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그런 타이틀로 바뀌었습니다. 코스피 2,500 돌파 이후에 시장 어떻게 갈 것인가 전략 세우겠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 매너가 듣는다.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외국인들이 무엇보다도 이제 귀환하는 모양새이고요. 네. 원화 강세 또 여러 백신에 대한 기대감 2년 만만에 2,500을 돌파했습니다. 이쪽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연말까지 열어놔도 될까요? 예,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의 귀환이라고 이제 저희가 일컬고 있는데요. 11월 들어서부터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에 들어오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 특히 원화 강세가 우리나라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신흥국 통화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증시의 자금 유입이 현재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만 증시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를 이제 갱신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흥국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서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삼성전자의 실적을 조금 감익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감안된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증시가 2,500선을 돌파할 가능성에 대해서 점쳐주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오늘 65,000원을 돌파한 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키움증권이 무려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예, 삼성증권도 7% 가까이 올랐고요. 이렇게 증권주들이 그동안 쉬어주다가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2,500선에 대한 증시 투자자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말씀하셨는데요. 예. 외국인들이 어쨌든 사면 삼성전자를 기본적으로 사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예. 시장의 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SK 하이닉스가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예. 하이닉스가 93,000원. 야, 이제 9짜리짜리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 혹은 이제 IT 이런 쪽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삼성전자에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7만 전자라고 그러죠. 7만 원 갈 수 있는가? 그동안 6만 전자를 6만 전자였었죠.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 10만 전자가 되겠죠. 그런 어떤 꿈의 숫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달성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식하는 입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뭐 당연히 반기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지수는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도체 부분 상당히 좀 고민이 깊어졌었던 그러한 섹터 중에 하나죠. 3분기까지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4분기에는 조금 감익 이익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치가 나오면서 6만 원을 안착하지 못하면서 많은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하셨던 삼성전자를 매수하셨던 분들의 애간장을 태웠던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이제 4분기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사실이고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내년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년도를 전망한다라면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러고 아직까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지금 현재 연속 이틀째 200여 명대에 달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언택트 시대가 서로 간에 맞물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따라서 내년도 전망치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접종이 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언택트가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언택트가 풀린다 하더라도 이미 시대의 흐름은 4차 산업의 시대로 흘러갔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칩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자유무역협정에 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다양한 수출 경쟁력 강화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매출처에 대한 호조세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 벽으로 가로막혔던 7만 전자를 과연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만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분들보다는 대부분의 분들은 삼성전자가 오를 때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 과거에 그렇죠. 어떤 주식들이 따라 올랐느냐, 이런 걸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좀 가볍게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오르는 종목이 많고 오르는 섹터가 많은데 약한 sek터가 어디냐면 2차 전지, 수소차 이런 친환경은 오히려 약한데 친환경 전체를 얘기할 건 아니고요. 2차 전지가 이제 보면 주말에도 계속해서 뭐 GM, 쉐보레 볼트도 리콜 얘기 나오고 국내에서도 그러면서 뭐 LG와 계속 이제 안전성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요.
대세는 이제 배터리가 2차전지가 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이런 부담감들을 어떻게 떨칠까요? K배터리에 대한 시각은요? 네,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밖에 없겠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GM이라든지 글로벌 그 판매사들이 모든 그 전기차에 대한 리콜을 현재 시행한다라는 것을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럽산 그 수출 차량에 대해서 리콜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인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배터리 문제라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산 배터리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현재 지금 리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뉴스는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상당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아직까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화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을 90%로 제한하면서 일단 리콜을 하고 그다음에 원인을 파악하자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배터리의 문제인지 전장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설왕설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서로 간의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얘기들이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BMW의 조금 화재 사고도 그렇죠. 안타까운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체 판매량 대비 사고 수를 따지게 된다면 전기차도 전체 판매량 대비 사고 수를 따지면 지금 현재 가솔린차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상대적으로 더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전기차라는 것을 도입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것들이 화재가 나고 화재가 난 것들이 요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만 제가 물론 자동차, 뭐 배터리 이런 쪽에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산업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면 소위 말해서 성장통이라는 걸 겪게 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싶죠. 물론 이제 화재가 나신 분들은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물론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 원인이 나올 때까지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배터리,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에 저는 반도체 못지않은 쌀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4차 산업에 있어서 신재생, 뉴그린 전부 다 2차 전지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맑음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장통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변동세는 걸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2차 전지 가운데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는 소장님은 어떤 거 뽑고 계세요?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2차 전지 중에서 탑픽은 뭐 LG화학의 에너지 솔루션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상장 전이고 아직까지 이제 분할 전이기 때문에 LG화학을 사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죠. 따라서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우리가 삼성 SDI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예.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LG화학 같은 경우 새로운 신설 법인이 나올 때까지는 SDI를 공략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우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대형주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게 해운주입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HMM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면 소위 컨택 가운데 대형주 가운데 못 오른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운주가 오늘은 HMM도 그렇고 이제 워낙 많이 올라서 조금 눌리는 사이에 오늘은 조선주가 꽤 강하게 치고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해운지의 여파가 조선주로 이렇게 매기가 쏠리는데요. 해운 조선주 시각은요. 네. 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뭐 한진해운이란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중국과 지금 미국의 교역량에 따른 배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배를 만드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최소한 6개월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정말 발주를 해서 두드려 만든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지금 배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동량은 늘어나고 더군다나 백신까지 개발이 돼서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게 된다라면 물동량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물동량은 늘어나는데 배가 없다? 운임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저는 해운주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에서 보면서 이 시세를 편승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선주에 대해서는 너무 길게 보시기보다는 조금 짧은 시각에서 보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어찌됐든 조선주도 배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대규모 발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을 활용한 매매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선주보다는 해운주를 더 높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 여러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2,500을 돌파한 상황인데 어쨌든 시장의 관심은 사실은 대형주 쪽으로 이제 이미 좀 기가 좀 넘어온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크게 밀릴 가능성은 없다. 밀릴 가능성은 없다.
지수는 오히려 조금씩 서서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고 있는 언택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는 중우장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지수는 붙잡아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수익률을 내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금 물려있는 주식들은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종목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기다린다고 올라가는 장세는 이미 가을로서 끝나지 않았는가.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돈 잘 버는 증권 매력에 듣는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2,500을 돌파한 오늘 시장 점검하고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예, 감사합니다.